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바로 창덕궁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역사부터 건축, 행사 정보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왜 그 많은 궁궐 중에 유독 창덕궁이 조선왕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또 그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의 비밀은 뭘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 가치의 핵심, 이걸 딱 뽑아내는 거죠. 특히 왜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이 그렇게 오랫동안 조선의 중심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이 창덕궁, 왜 두 번째 궁궐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1405년, 태종 5년에 경복궁의 이궁, 그러니까 보조궁궐로 처음 지어졌다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태종이 원래 정궁인 경복궁을 조금은 뭐랄까 기피했던 정황들이 좀 있어요. 아, 깊이요? 네, 예를 들면 그 왕자의 난 같은 피비린 내나는 정치적 사건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경복궁을 설계한 정도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하. 심지어 하륜의 말을 빌려서 풍수지리가 안 좋다 이런 기록도 실록에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 때 궁궐들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큰일이었죠. 그 후에 다른 궁궐보다 창덕궁이 먼저 복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270년 가까이 실질적인 법궁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선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문 궁궐이 된 거죠. 이야, 270년이요.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래서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군요. 근데 창덕궁 하면 역시 그 자연과의 조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창덕궁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징이죠. 경복궁은 딱 보면 반듯반듯하고 대칭적이고 좀 규범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딱 떨어지는 느낌. 근데 창덕궁은 안 그래요. 그 북악산 매봉자락의 자연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그 위에 건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배치했어요. 그래서 자연을 품은 궁궐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죠. 자연을 품었다. 멋진 표현이네요. 네, 이런 자연 친화적인 배치, 그리고 또 건축물 자체도 잘 보존되어 있고 특히 후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덕분에 1997년에 조선 궁궐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아, 유일하게.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하군요. 그럼 그 아름다운 공간들을 하나하나 좀 따라가 볼까요? 정문인 도남문부터 시작하죠. 이게 현존하는 궁궐 정문 중에선 제일 오래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지형 때문에 정면, 그러니까 정남향을 보지 않아요. 살짝 서남 쪽을 보고 있죠. 오,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그 문루, 2층 누각에는 종이랑 북을 두어서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물론 가운데 문은 왕만 다니셨고요. 그 문을 지나면 바로 긍청교가 나오죠. 이것도 엄청 오래된 다리라고. 네, 궁궐 안에 있는 돌다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1411년, 태종 11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게 그냥 다리가 아니고요. 속세와 왕의 공간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 경계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리에 보면 여러 동물 조각들이 있거든요. 북쪽엔 현무, 남쪽엔 해치, 옆에는 귀면 같은 거. 이게 다 사악한 기운을 막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리 하나에도 의미가 깊네요. 자, 다리를 건너면 이제 창덕궁의 심장부죠. 인정전, 정전인데 여기서 국가의 큰 행사들을 다 치렀다고요. 네,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신하들 조회 받는 거, 외국 사신 접견 같은 아주 중요한 행사들이 열렸던 공식적인 공간입니다. 겉에서 보면 2층 건물 같은데 네, 그렇게 보이던데요? 사실은 그냥 하나로 뻥 뚫려 있는 통층 구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앉는 어좌 뒤에 보면 병풍이 있잖아요. 1월 오봉도. 아, 네. 해와 달 그리고 5개 봉오리 그림. 그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천장에는 또 봉황 장식이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대한제국 시기에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요? 황제의 나라가 되면서 황색을 쓰기 시작하고 바닥도 서양식 마룻바닥으로 바꾸고 유리창문, 커튼, 심지어 샹들리에까지 이런 서양식 요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 시대에 따라 모습이 변했네요. 그 마당에 깔린 돌, 박석도 특별하다면서요? 아, 네. 그 울퉁불퉁한 화강암 판석 말이죠. 일부러 표면을 거칠게 다듬은 건데요. 이게 햇빛이 반사돼서 왕의 눈부심을 막으려는 배려였다고 해요. 품계석도 당연히 있고요.
지붕 위 잡상들도 재미있는 골거리죠. 그렇군요. 그럼 인정전 옆에 있는 선정전은요? 여기는 왕의 직무실, 편전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공식 직무실이죠. 근데 이 선정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붕 기와 색깔입니다. 지붕 색깔이요? 네, 현존하는 궁궐 건물 중 유일하게 청기와, 푸른색 기와를 얹었어요. 이 청기와가 당시에는 제작도 어렵고 엄청 비싼 사치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연산군이나 광해군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권위나 부를 상징하는 요소였던 거죠. 여기서 이제 왕이 신하들하고 일상 업무 보고받고 토론하는 경연도 열고 그랬습니다. 이때 사관들이 옆에서 왕의 말과 행동을 다 기록했잖아요. 네네, 그 유명한 사관들. 그 기록들이 모여서 바로 조선 왕조 실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된 거죠. 아, 그리고 선정조는 복도로 다른 전각이랑 연결된 것도 좀 특징적이에요. 집무실을 지나면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공간이 나오겠네요. 희정당하고 대조전. 원래는 침전이었다고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희정당이 편전 역할을 겸하게 되고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으로 쓰이죠. 근데 희정당은 1917년에 불이 나서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을 옮겨와서 다시 지었어요. 아, 그래서 모습이 좀 다르군요. 네, 재건하면서 서양식 요소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현관 앞에 차 대는 곳을 만들었죠. 와, 진짜 근대적이네요. 대조전은 왕비의 공간. 큰 공을 이룬다? 이게 혹시 왕자 생산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대조전 뒷뜰에 꽃계단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계단이 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대조전 부속 건물인 흥복헌에서 바로 그 한일합병, 경술국치가 결정되는 어전회의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런 아픈 역사도 품고 있군요. 그렇죠. 역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대조전 옆에는 궁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방 건물, 수라관도 볼 수 있고요. 경운각에는 또 온도라궁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낙선제. 여기는 단청이 없어서 좀 소박해 보이는데 그게 또 매력이라고요. 네, 맞아요. 번도습은 소박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문살이나 창살 무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이게 건축주였던 헌종의 취향이 반영된 거라고 하죠. 약간 청나라 양식의 영향도 보이고요. 헌종의 취향, 왕의 서재 겸 사랑채였다고요? 네, 원래는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서 지른 건물인데 나중에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족 여성분들, 그러니까 순종유 왕후, 덕혜옹주, 그리고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 곳이죠. 그런 사연이. 자, 이제 창덕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후원. 비원이라고도 불렸던 왕들의 비밀정원. 여기는 정말 예약해야만 갈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라 지금도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이 있는 부용지 아시죠? 네네, 사진으로 많이 봤어요. 그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사상을 담은 거고요. 연못의 기둥 일부를 담그고 있는 부용정도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정조 때 규장각이 있었던 주합루, 여기도 중요한 곳이고요. 규장가, 학문의 중심지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연꽃 감상하기 좋았던 애련지, 또 일반 사대부 살림집처럼 꾸민 연경당도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도 모양 연못이랑 부채꼴 모양 정자인 관람정, 육각형 정자인 존덕정,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옥류천 영역이 있는데 여길 최고로 꼽는 분들도 많아요. 작은 폭포도 흐르고 정자들이 아기자기하게 보여있고 유일하게 초가지붕을 얹은 청해정도 있고요. 와, 정말 이야기가 끝이 없네요. 후원만 제대로 보려 해도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창덕궁을 밤에 즐기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창덕궁 달빛 기행. 이거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밤에 청사초롱을 하나씩 들고 전문가 해설을 들으면서 궁궐을 거니는 건데요. 와, 분위기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량정 같은 곳에서 대금 독주를 듣거나 영화당에서 검은고 연주를 감상하기도 하고요. 영경당에서는 궁중정제, 그러니까 춤 공연도 볼 수 있어요. 박전무나 보상무 같은 거요. 공연까지. 정말 오감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겠네요. 이거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하는데 보통 티켓링크 같은 예매 사이트에서 추첨제로 응모를 받습니다. 경쟁이 꽤 치열하죠.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 행사도 있고요.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창덕궁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단순한 옛날 건물이 아니구나.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창덕궁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건축물을 보는 걸 넘어서 조선 왕실의 생활, 그들의 정치 철학,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까지 엿볼 수 있는 창가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달빛 기행처럼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 역사와 아름다움을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느끼게 해주고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런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나 잘 알려진 전각들 너머예요. 사실 이 넓은 궁궐 안에는 이름 없이 살다 간 수많은 궁녀들, 내시들, 또 학자들, 기술자들, 그들의 삶도 있었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만약에 저 오래된 기둥이나 담벼락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공간의 어느 숨겨진 모퉁이에서 그들만의 어떤 사적인 기쁨이나 슬픔, 아니면 또 은밀한 이야기들이 펼쳐졌을지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